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생부 항목 중에서도 자율활동과 진로활동, 그리고 수상실적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체육대회, 학급회의 이런 건 보통 자율활동으로 들어가고요. 최근에 많아진 진로 멘토링이나 진학 관련 활동들은 진로활동으로 포함시키는 편입니다. 하지만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의 범위는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과나 동아리 활동 외에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있다면 먼저 담임 선생님께 이게 자율활동인지 진로활동인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학교에서 비교과 활동이 특히 많은 경우 학생들이 자율인지 진로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경우를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학생부에 자율활동과 진로활동 쓰는 안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어떤 활동을 더 채워 넣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죠. 학기 중간중간 또는 여름방학 때 학생부 활동을 점검하면서 자율활동이 부족하면 2학기 때 자율활동을 좀 더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조금 더 학생부를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깁니다. 스스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학생부 최종 기록을 채워 넣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서 담임 선생님께 어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서 가장 할 수 있는 큰 실수가 사실 학교에서 주로 정해주는 프로그램 위주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프로그램 나열식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자율과 진로활동은 전교생이 거의 비슷한 내용의 학생부 내용으로 채워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럼 자기만의 독특한 활동을 대학 측에 보여주기가 힘들겠죠. 학생의 기록이 아니라 학교 행사를 나열하는 기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자율활동의 경우 교내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프로그램 참가 후에 개인적인 에피소드나 느낀 점을 남겨주세요. 예를 들면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체육대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축구 경기를 했다면 내가 어떤 포지션이었고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죠. 아니면 응원을 했다고 하면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이런 거요. 또 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느낀 점이 있다면 같이 한번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둘째, 교내 활동 후에 추가적인 탐구를 해보는 거죠. 이건 진로 활동에서 좀 기회가 더 많을 겁니다. 학교에서 진로 활동하면 진로 검사나 전공 소개, 직업 관련 탐색 프로그램, 요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 활동에 대해서 그치지 말고 그 중에서도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탐구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더 알고 싶었던 부분들, 또 궁금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기록화시켜 보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상의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교내 활동에서 벗어나는 기록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것도 진로활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 계열이나 분야가 확실한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학교마다 조금 변수가 많아서 영상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다니고 있는 현재 학교 상황을 제가 파악을 한 후에 상황에 맞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와 무료로 상담하는 방법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여기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매달 한 분을 채택해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학생부에 대한 학생들 또는 학부모 대상 강의 때 실제 예시를 들어서 어떤 학생부가 좋은 학생부인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개인 기록이다 보니까 영상에서 오픈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오실 때 말씀을 주시면 좀 더 예시를 보여드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은 그 학생부 중에서도 기재 분량이 꽤 많은 항목이에요. 예전엔 각각 1000자 이내로 기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올해 2019년부터는 자율 500자, 진로 700자 이내로 기재 분량이 축소가 되었지만 나와 자주 접촉하는 담임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시는 부분이라 나의 개성을 어필하기 굉장히 유리한 항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상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상실적은 2019년에 고1이 되는 학생들부터 상급 학교에 제공되는 수상실적의 개수가 1개로 제한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예전엔 학교에서 대회도 일부러 많이 만들어내고 닥치는 대로 대회를 나가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올해 들어서 고1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이렇게 규정이 바뀌면서 예전보다는 대회를 많이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뭐 예전에도 그렇지만 대회를 무조건 다 나간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본인의 이제 희망 전공이 있는 경우는 관련 대회는 가능하면 2개 이상 참가를 해보시길 권해요. 한 학기에 1개 기록한다고 1개만 나가는 경우들도 요즘 꽤 많이 봤는데 그렇게 나가는 친구들은 한 학기에 1개 나가서 1개 상 타겠다는 의도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을 탈지 안 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을 타고 안 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그 희망 전공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탐구 활동의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설사 상을 못 탔다 해도 그 경험이 다음 대회 때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제가 수상을 많이 한 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면 공통점이 그만큼 떨어져 본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원인이 뭔지 고민해보고 다음 대회 때 보완해서 준비하다 보면 이후에 더 좋은 상을 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유사한 대회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상을 타게 되는 경우도 또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상을 못 타더라도 동아리 등 탐구 활동할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희망 전공이 있는 학생들은 동아리도 그쪽 분야 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회 나갔을 때 준비했던 자료조사 경험이나 이런 게 다른 탐구 활동할 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나가서 상을 못 하더라도 그 준비했던 경험이 시간 낭비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역시 학교 생활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상담을 오시는 경우에 한해서 제가 개인적인 상황을 좀 파악한 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회 참가를 단순히 수상 실적을 내기 위한 용도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내 대회만 노리시지 말고요. 역량이 되는 친구들 또는 기회가 되는 친구들은 교회 대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상을 안 타도 교외 대회에 나가면 거기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배우고 성장하는 바가 꽤 많습니다. 스펙만 쌓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분야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나가보길 권합니다. 또 그런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게 시야를 넓혀서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탐색해 보게 되고 내가 가려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후에 자기소개서나 면접 시에 해당 전공에 대한 본인의 확신을 어필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또 교외에 실적이 많으면 일부 전공은 특기자 전형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진학 시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물론 이런 교외 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 확신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 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교내 대회에서는 내가 잘하고 그 분야를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교외, 그러니까 특히 전국 단위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 많은 친구들, 전국에 그 많은 재능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럼 둘 중 하나겠죠. 그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더 노력해서 더 성장해야지.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성장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나와 그 분야가 잘 맞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저는 어느 쪽이든 얻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또 그것을 계기로 다른 분야가 또 나와 더 잘 맞을 수도 있으니까 추가로 탐색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더 나에게 더 적절한 분야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실제 저는 대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거든요. 나름 고교 때 비교과 활동 경험도 많고 자기 확신을 갖고 대학을 진학한 친구들조차도 막상 대학에서 좀 더 그 분야에 심도 있는 공부를 하면서 자신과 맞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학부 때 전공을 쉽게 바꿀 수 있는 대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비교과 탐구 활동을 어차피 해야 하는 거라면 그래서 좀 더 그 진정성 있게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대회 참가 경험을 꼭 기록해 두시길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산출물을 기록화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그 대회 참가한 후에 느낀 점들을 또 잘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면접이나 자소서 준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율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수상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 특히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